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최대주주 시간에 이어서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이 재료가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 재료가 결국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재료에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로 테마와 섹터를 먼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마가 무엇이냐? 테마는요, 테마와 섹터를 구분하는 기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구분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버는 거냐, 못 버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냐, 지속. 그래서 먼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이고요. 섹터랑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통상 테마주로 인해서 테마주로 급등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보통 테마주는 3개월 단위로도 많이 교체가 되고요. 아니면 한 번만 일시적으로 잠깐 오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섹터랑 업종은 한 번 불이 붙으면 최소 6개월, 길게는 뭐 2, 3년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주가가 결국 일시적이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유 자체가 이 테마가 돈을 못 벌기 때문이고요. 섹터는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업종이 돈을 벌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섹터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이 테마는 기대감만 있고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테마는 뭐가 있을까? 과거에 윤석열 테마가 있었고요. 이게 결국 정치 테마주죠. 우리가 정치를 생각해보면 뭐 윤석열 테마주가 예를 들어 파평윤 씨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뭐 후보, 당시 후보죠. 후보의 이제 성과 똑같은 사람이 대표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그 회사가 수혜를 받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성씨가 같다고 그 회사가 수혜를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이었다. 단순히 주가를 뻥튀기 하기 위한 뭐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뭐 예를 들어 우주항공도 테마가 될 수 있어요. 우주항공 테마. 네, 이것도 결국 당장 돈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당장 뭐 우주로 뭐 우주 기지를 건설하거나 우주에 뭐 우주인을 갖다가 막 여러 명을 파견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기술력도 없고 그냥 발사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에 누리호를 발사할 때 뭐 관련 테마주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 다 테마주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도 뭐 지금 뜨고 있는 AI 이런 것도 다 테마,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테마주다. 그리고 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런 전쟁도 전쟁 테마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반면 이제 섹터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섹터 업종에는요.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반도체 이거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죠. 그리고 요즘 핫한 2차 전지 역시도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우리나라 효자 수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다. 다음으로는 뭐 우리나라가 또 조선 최강이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기업에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산업들, 그런 걸 우리가 섹터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 두 개 차이점을 토대로 우리가 다음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많이 가고 어떤 게 더 적게 가냐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업종이 갈 때와 테마가 갈 때가 다른데요. 어떨 때 많이 가냐 보면, 일단 테마가 갈 때는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은 뭐 주가가 하락할 때죠. 반면에 이제 섹터랑 업종이 언제 가냐, 이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할 때 가는 거고, 대부분 그런 우리나라 지수라고 하죠. 지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있는 주식회사들의 그런 움직임 평균을 내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낸 걸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들이 다 지수입니다. 그럼 지수는 이게 가중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클수록
이 종목이 이제 지수에 끼친 영향이 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이거는 일반 조 단위가 아니라 몇백 조 단위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비중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창 주가가 급등할 때는 코스피 비중의 30% 가까이도 차지를 했는데, 이럴 때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도 상승하느냐 떨어지느냐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이런 섹터 업종이 움직이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라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지만요. 반면 테마, 아까 제가 윤석열 얘기를 했죠. 윤석열 테마주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수의 움직임과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지수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수가 못 갈 때, 조정을 받을 때 여기로 수급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몰리면서, 수급이란 말 그대로 돈이 몰린다는 거고, 돈이 몰리니까 보통 주가가 급등하는데, 보통 이런 거는 시가총액이 작고 몸이 가볍다. 시가총액이 가벼우니까 돈 조금만 몰려도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못 갈 때는 이런 테마주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크다. 왜냐면 지수가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주식에서 빼기 시작하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섹터. 여기는 지수를 상승하는 원동력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이 큰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니까 지수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나눠서 보면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이제 섹터 주도 업종이 움직이고, 그리고 지수가 조정 하락받을 때는 주도 테마나 그런 자잘한 테마들이 번갈아 가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마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